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이희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 저는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 사물인터넷. 며칠 전이었죠. 9일 2015년 CES가 성황리에 마감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스마트 카드 등 여러 화두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돋보이는 그런 분야는 바로 사물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지금 투자자분들은 단기 테마로 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사물인터넷 분야는 주식 전반적인 분야에 교육, 의료, 헬스케어,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상상 그 이상의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끝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많은 증권사들이 2015년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개의 중복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물인터넷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대세로 좀 어느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끝내주는 전략.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는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이희권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객장 파워리그에서도 상당히 좀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전화 연결도 여러 차례 했는데 실물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이제 좀 앞으로 스튜디오에서 수고해 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좀 긴장되세요? 어떠세요? 아, 네. 첫 스튜디오 출연이라서 그런지 많이 긴장되네요. 네. 아마 많이 눈여겨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워낙에 좀 활약을 해주셔서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간략한 광고 좀 들어보면서 출발해볼까요? 예. 기존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대구금융센터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이번 올해부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저의 그 추천 종목들을 자주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드리자는 마음에 올라왔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객분들 계좌 관리 수익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한 줄, 상상 그 이상 사물인터넷, 이걸로 가져오셨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사물인터넷주들은 약간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사물인터넷주들이 많이 밀릴 때 일부 투자자분들은 역시 단기 테마를 그친다. 아직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큰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CES라든가 박 대통령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 박 대통령의 멘트나 아니면 CES에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관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키노트 연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올해 사물인터넷 개발자 지원에 1억 달러 투자 예정, 그리고 17년까지 TV, 20년까지는 모든 기기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선도적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투자 의향을 밝혔죠. 이게 CES에서 윤부근 사장님이 한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도 뭐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인텔에서 또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투자 의향을 밝히겠죠. 스마트홈에서의 지능과 로봇에서의 지능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연결한다라고 그런 과정을 소개해 주는 키노트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이제 한 2년치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CES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화되는 좀 원년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IoT 관련해서? 네, 그렇죠. 앞전에 그 사물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승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 이후에 고점 이상 상승하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라든가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죠.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 500억 개가 된다. 그리고 잠재 가치가 1000조에 달한다. 이런 단지 시나리오가 과거 사물 인터넷을
끌어올렸다면 네네. 이제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도 없는 실적에 연결된 흐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나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용어도 상당히 좀 생소한 것들도 많아요. 뭐 스마트홈, IoT, 사물인터넷 이게 다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산업들도 굉장히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사물 인터넷 밸류 체인 구조를 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물 인터넷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물과 사람 또는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예. 밸류 체인에서는 뭐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물에 반도체 칩을 심으로써 이제 무선 송수신 기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그리고 통신 모듈의 단말기,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뭐 플랫폼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사업,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태자면 보안 사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그 IoT 보면서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로봇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에는 다 잠재적인 리스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사진에 제가 그 로봇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이제 기사가 됐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IoT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냥 로봇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판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밖에서 뭐 해주면 조정을 해주고 한다는데 결국에 그거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집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IoT 빼고 바로 그냥 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로봇은 네. IoT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봇가 IoT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IoT 같은 경우에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어떠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이 애플 스토어처럼 이런 무궁무진한 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 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밸류체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센서도 있고 뭐 서비스 플랫폼 많은데 지금 표에서 옆에 그 연평균 성장률이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딱 한눈에 보기에는 서비스 사업 쪽이 연평균 성장률 90%니까 그럼 이쪽으로 관련주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표에 보면은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또 플랫폼 부분이에요. 네네.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크게 발달하고 삼성이 큰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면은 분명히 수혜가 보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뭐 반도체 칩이란 이런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요. 서비스가 있을 텐데 여기 2013년부터 2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예상 성장률을 보시면은 플랫폼이 66.1%로 그 단연 돋보이는 뭐 성장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나 통신 모듈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사물 하나하나에 그 칩이 들어가고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수량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다수들이 기하급 수정이 늘어난다라면은 오히려 그 제곱 이상으로 판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시장 참가들이 이 플랫폼에 참가해서 자기의 말 아이디어로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라면은 그 수요 또한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 시장은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마치 지금 카카오가 현재 이런 그 SNS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 시장을 지배한다라고도 그럼 생각됩니다. 관심 종목은 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관심 종목으로 저는 엔텔스 준비했습니다. 엔텔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국내를 대표하는 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네. 최대 고객사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통신망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데 네네, 예. 속도가 빠른 통신망의 투자가 진행될수록 엔텔스의 매출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 위치 기반, 에너지, 복지, 스마트홈들 그 예입니다. 그 작년에만 사물 인터넷 연구원으로 40명을 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로의 변화에 가장 행보를 보이고 현재도 플랫폼 사업 쪽에서 1위지만 앞으로도 그 성장석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글로비스 쇼크 나오면서 이제 복합 기업들, 지주사, 그러니까 지배구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이제 3세들의 그 지분이 많은 쪽 종목군이 다 같이 좀 밀려났잖아요. 일단은 정의선 뭐 부회장 얘기는 뭐 패를 보여줬다, 뭐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좀 전개가 될까요? 어쨌든 지분을 좀 정리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회장님이.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현대차에서 밝히기로는 뭐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통해서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춘다라는 네, 네, 예. 뭐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뭐 지분 인수할 실탄을 마련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먼저 시장에 나오면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고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하한가까지 갔는데 글로비스나 다른 뭐 SK CNC, 제일모직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복합 기업의 쇼크는 뭐 단기적인 수급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엔 좀 이제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설 수 있다고. 뭐 상승세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복합 기업들 중에서 상승세에 있었던 기업들은 다시 상승세로 갈 거고요. 다시 횡보하던 그런 기업들은 하락으로 다시 횡보하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렇죠. 시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오늘장에 눈에 띄는 테마 보면 또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어제 박 대통령 발언이 있었을 때는 움직였던 유일한 테마가 이 사물인터넷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쪽에 쉬어가더니 3D 프린팅주들로 매기가 좀 쏠리더라고요. 반짝 테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물인터넷처럼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굴지의 대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지고요.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된다면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기술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사물인터넷처럼 그 대기업이 3D 프린팅에 먼저 아직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쪽에서 뭐 소재라든가 뭐 상품,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갈 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앞서 사물인터넷 쪽에서도 엔테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D 프린팅주 가운데서도 좀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저도 사실 3D 프린트 중에서 한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접근이 신중한 편입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투자 의향을 밝혔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한다라면 향후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뭐 아직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기업에 투자가 없을 뿐더러 아직 그 제가 3D 프린터 테마 종목들 그 재무제표를 다 보니까 이 미래 먹거리를 견딜 만한 몇 년간의 그 우량 재무 구조를 가진 뭐 그런 기업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전망하기에 앞서서요.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같은 그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잠깐 좀 여쭤보고 장 전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한 이제 5% 밀렸고요. 지금도 보니까 유가가 한 2%대로 그 전자거래에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 유가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전략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컨센서스가 바닥이 40불이라고 지금 40달러 정도까지. 40달러 정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WTI 기준으로 현재 뭐 46달러 선이니까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차트는 WTI 차트고요. 밑에 보시면은 S-오일, 뭐 대표적인 정유주라고 할 수 있죠. 과거 그 WTI와 정유주의 차트는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WT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상간에 빠지고 있지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유가가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람코 내용이 또 따로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뭐 다른 정유주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 아람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들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 유가가 빠지면은 정유주들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작년에 대부분 털어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정유주들이 반등하는 거는 유가가 반등할 시에 이러한 반등을 조금 더 많이
네, 이제 그 반응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매직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판단이거든요. 뭐 당장 뭐 정유주들이 반등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나 유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그 기술적인 상승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정유주를 소외시키지 마시고 관심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추천을 그러면 드립니다. 이제 아직 유가는 그러니까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럼 바로 내일장 전망 해볼 텐데요. 일단 뭐 거래소는 지금 코스피 200 안에 이제 안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장중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선물은 막 플러스 내고 있는데 지수는 한 10포인트 빠져 있고 막 애매했었는데요. 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내일장? 네, 제가 오늘 이 그 시나리오를 2시 정도에 썼거든요. 근데 제가 전망한 거랑 2시부터 3시까지의 장이 유사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전망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에 걸쳐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이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다라면은 생각보다 그 강하게 상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대의 상황을 보자면은 신년부터 굉장히 강했던 개별주들 있죠. 전자결제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이격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 내일 장에 쉬게 된다라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에 맞물려 있는 코스피 200이 이를 뛰어넘고 조금 그쪽으로 매일기가 몰리지 않을까. 사실 그 1월 달은 12월 달에 배당을 획득한 프로그램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하지만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물량들은 소화됐다고 보고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소외되었던 코스피 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잠깐은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인 자금들이 이제 펀드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유출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놀랬던 게 며칠 전에 이제 1800선 종가 기준으로 1800 얼마에 끝났던 날 그걸 보고 이제 펀드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할 텐데 전날 종가를 보고요. 돈이 오히려 빠져나갔더라고요. 한 400억인가. 그리고 어제도 이제 1900선 초반인 돈이 또 빠져나갔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씩 들어왔거나 한 1000억대는 들어왔었던 상황인데 조금 그 개인 쪽에서도 그러니까 펀드로 주로 하시는 분들도 눈높이가 좀 지수 레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뜨려졌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시각은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지수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 수익을 낮췄다는 것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까, 장기적인 호재가 아닐까. 아, 네. 지금 코스피 쪽으로 그럼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닥이 후반에 좀 밀렸잖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의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빨리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년에 좋았던 그런 우상향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꺾이고 그런 매기들이 다시 코스피 쪽으로 갈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러니까 잠시나마 다시 이제 키 맞추기 정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분명히 그 올해 초에 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한판 승부는 좀 저희가 짧게는 보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좀 잡아오셨나요? 내일장 한상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200 쪽인가요 그러면? 네. 혹시? 아, 정유주 보시는 거예요? 네. 네, 한판 승부 그러면 정유주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 좀 더 정리를 해보시죠. 앞서서 좀 간략하게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제유가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제 정유주는 그에 따른 충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내일장 한판 승부라고 사실 준비하긴 했지만 정유주가 당장 내일에 반등을 할지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진 상황인데요. 제가 내일장 한판 승부로 하지만 정유주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정유주를 굉장히 소외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반등을 한다면 정유주가 소외된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도 언제 하루 한 1%밖에 안 올랐는데 한 종목별로 한 5%, 막 6%씩 올랐던 날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제가 당장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정유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서 제일 내놓지 마시고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ETF 쪽에서도 관련된 부분 봐도 되겠죠? 네. 만약에 원유가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원유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그 원유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 종목이 ETF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한판 승부 정유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내드리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12월 금융시장 동향과 함께 12월 실업률 발표됩니다. 일본에서는 12월 통화공급 M2 증가율과 함께 11월 기계수주도 함께 나옵니다. 내일장 국내 증시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리젠과 보성파워텍, 키스톤글로벌, 페이퍼코리아는 신주인 수건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오성 LST는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하고요. 엑토주소프트는 스톡옵션 물량을, L에너지는 유상증자 물량, 휴메딕스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추가 상장 일정 있습니다. 국제엘렉트릭은 주주총회를 엽니다. 시장이 조금씩 키맞추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 많이 올랐던 코스닥은 오늘은 좀 주춤했고요. 종목별로도 마찬가지 양상이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약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양대지수 조정 들어갔는데요. 조정 패턴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